안녕하십니까. 호랑이띠 2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일간이 천간에서 경이라고 하는 기운을 만나면 편이라는 역할로 기운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2일간이 잘한 기운을 봤을 때 약 3가지의 기운이 형성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겁재라는 육친적 기운도 작용을 하고요. 또 양인이라고 하는 신살적 기운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제왕이라고 하는 기운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호랑이띠가 쥐해를 만났을 때는 제살과 격각살이라는 신살이 각각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밀간이 잘한 해를 맞이했을 때 장점으로 쓰는 부분과 단점으로 쓰는 부분이 각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장점으로 쓰는 부분은 임과 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견과 겁재가 상당히 강해지지요. 또한 신에서 이 자에서 장생하는 기운인 어떤 정인의 기운도 상당히 강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병이라는 기운과 정이라는 기운이 나오는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고 무나 기가 얘기하는 관성의 기운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인의 역할을 통해서 보면, 편인이 천간에서 정신적으로 작용한다 하면, 야,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편하게는 어떤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격과 기술과 또 부동산 또 문서를 통해서 좀 살아가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시간적 노동을 하고 또 시컨이라고 정해진 값만 내가 받으면서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뭔가 좀 앞으로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격, 기술, 부동산,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편하고 윤택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지지에서는 어떤 상을 놓으면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겁재 영향도 받고요, 양인의 영향도 받고요, 또 제왕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분탈하는데, 특히 양천간의 같은 경우, 양의 천간 같은 경우 겁재는 양인과 동일시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요, 결과는 재물이 나간다. 근데 이 결과만 갖고 재물이 나가는 것을 나쁘게만 얘기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기술을 갖다 얻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능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의 그 재물을 나가는 것, 그 학습 비용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했다. 나는 이 자격을 바탕으로 앞으로 살아가겠다. 이럴 때 재물이 나간 결과는 좋은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하면 되십니다. 재물이 나갔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되겠죠. 또는 재물이 나간 것이 누군가 내가 식구들을 많이 도와줬다. 부모님한테 집도 좀 사주고 가족한테 돈 좀 쓰고 또 자녀들한테도 돈 좀 썼다. 이러면 사실 그러려고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재물이 나간 것이 상당히 나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 됩니다. 다만 재물이 왔다 내가 이때
투자를 통해서 뭐 한번 크게 뭐 건적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뭐 주식을 많이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빌려서 선물을 하거나 옵션을 하거나 이런 경우의 투자는 재성이 상당히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원금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양인의 기운을 그대로 읽어줘서 야, 양인과 겁재가 굉장히 강하니 그게 너의 주장이 강해져서 너는 그 고집이 결국은 투자, 올인하는 투자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네 삶을 굉장히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얘기하는 이유는 팔자는 정해졌다기보다 정해진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할 수 있는 부분, 또 사회적으로 성취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가 사업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계속 어려운 상태로 사는지, 아니면 언제쯤이면 내가 재물적으로나 사회적인 명성을 얻거나 잃는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하나의 선택 과정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똑같이 겁재와 양인의 시기에 누구는 내 학습 비용으로 내 재능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자격을 따고 내가 아까 앞으로 먹고 살 기반이 될 부동산이나 문서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내 재물이 나간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음은 내가 투자를 통해서 크게 한몫 먹겠다라고 했을 때 운이 안 따라가는 시기에 과감한 투자는 상당히 삶을 추락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살과 격각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살의 시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살의 시기에는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데 그 신중의 의미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생각할 수 있고 예상될 수 있는 미래와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 성향, 취향까지 같이 고려해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이 제살의 시기에는 매우 중요시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리더에 서서 앞장서서 세상을 이끄는 게 아니라 변화된 상황 속에 얼만큼 나를 적응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 제살의 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게 정말 내가 하려는 일이 앞으로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를 많이 따지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그걸 추진하십시오. 자, 격각살에는 이동수를 봅니다. 이때는 문서의 이동이 있겠고요. 주거의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업이나 직장, 근무처의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 오래된 문서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지만 잘 팔리지 않거나 거래가 되지 않아서 재산권의 행사를 하기도 좀 뭐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땅을 수용되거나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땅이 수용되거나 또는 재개발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그 재개발 지역에 있던 집이 거래가 되는 형태로 문서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적어도 1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적어도 5년 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문서의 이동이라는 거고요. 직업이나 직장이나 근무처도 내가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던 곳이라면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직장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잘 다니는데요. 그럴 경우는 본사가 이동을 가거나 내 근무처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이 왠지 이제는 좀 이사하고 싶고 새로운 동네나 새로운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격각살의 운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장점으로 쓰이는 것과 단점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견과 겁재가 강해지면서 정인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는요. 정인의 기운이 강할 때는 좀 신중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비견과 겁재가 강해진 거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 강한 추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 먹은 것을 바로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반면에 재성과 관성의 기운은 약해집니다. 재성의 기운이 약해질 때 투자는 금물입니다. 절대 투자는 금물입니다. 유통업도 금물입니다. 관성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어떤 조직력,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내 입지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한적한 부서로 옮기는 것은 좀 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관성의 기운이 약해지고 재성의 기운이 약해질 때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을 안정시키는 기운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서 가정적 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인의 기운이 강해지고 겁재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약해질 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가정의 불안입니다. 내 주장은 강해지고 상대방을 용납 못하는 일이 강해지니 가정 불안이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정운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겠다. 또 기존에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애정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은 강해지고 상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그냥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그 투자 쪽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번다. 이쪽은 안 좋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올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발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어려운 생각이니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느 분이냐면 자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위를 따고 자격을 얻고 또 노하우를 얻고 자질을 높이는 쪽에 투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자기의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재물을 보겠습니다. 취업운이네요. 취업운은 어떤 창업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내가 직장을 구하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어떤 내가 사회적 레벨을 얻거나 백그라운드를 얻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더 갈고 닦아서 내 재능을 발휘를 통해서 창업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될 것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사업은요, 개인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단체 정부를 상대로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면서 나의 어떤 서비스, 기술, 나의 용역을 제공하는 일은 좋습니다. 다만 개인을 상대로 유통을 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납품이라든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랑이띠 2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